옆에 새로 개원했어. 개원하는 게 바로 짠 하고 생기지 않잖아요. 몇 월 뭐 대오픈 막 이러면서 뜨잖아요. 그쵸? 그 개원하는 병원이 생기면 우리 신안이 떨어질 거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개원하는 게 바로 나는 진료만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요. 원장님들은요, 치과 의사이자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이고요. 그리고 한 병원의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이 직접 개입하셔야 돼요. 자, 여기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갖다가 몇 천씩 때려 부어서 오시잖아요. 왔는데 그거를 안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잡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매출과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밖에서 쓴 돈 걷어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봐야 되는 거 뭔데?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게 매출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매출이 지금 우리 병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지, 멈춰 있는지, 그 추세선이라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려줘요.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선을 타고 있구나 라는 거고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일자선으로 가는 거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매년 한 3에서 5% 정도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정말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시스템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요 항목들 보세요. 방문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구매 전환율, 세 번째가 객단가. 그쵸?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환자 수, 그리고 쪼개라 그랬어요. 신안 수가 줄었는지 구신안이 줄었는지, 예약 환자,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쪼갤 수도 있어요. 신안 유입이 마케팅으로 해서 한 개 줄었는지, 소개 신안이 줄었는지, 근처가 줄었는지, 뭐 이런 것들. 만약에 간판 보고 오는 게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외부 환경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 경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상담 동의율도 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담 금액입니다. 상담 금액도 그냥 이렇게 퉁쳐서 보시면 안 되시고요. 밴딩을 좀 써서 보셔야 돼요. 우리 병원에 500만 원 이상인 환자, 500만 원에서 300만 원,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상인 환자.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환자 수가 줄었다면 왜 줄었지? 이거를 또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Y를 5번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력 진료, 임플란트가 거의 대부분 주력 진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플란트 환자 수가 줄었어? 개수가 줄었어?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또 확인하셔야 되고, 보험 항목은 이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보험은요, 점점점 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회의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꼭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도울 게 있을까? 난 뭐 해야 돼? 이런 전략 중에서 난 어떻게 할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와 계셨는데 우리 병원의 연매출 목표가 없었다.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원장님들. 일단 시작은 연매출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연매출은 그럼 어떻게 잡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셨다면 3년의 데이터를 좀 가지고 그거의 추세선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대비를 했을 때 4에서 10%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원 연도수에 따라서 달라요. 개원 연도수가 오래되지 않았다. 1년 정도 데이터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10%보다 더 높게 잡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월 단위로 다시 쪼개셔야 되는데요. 월 단위로 쪼개게 되면은 12개월이죠. N분이 이제 12개월로 1로 해서 쪼갭니다. 쪼개는데 우리가 2월달과 7월달이 똑같은 매출을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그쵸?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줍니다. 예를 들면 7월 달에 30% 다른 때보다 더 높게 잡는다. 그러면 2월 달은
조금 낮게 0.8, 0.7 뭐 이렇게 뭐 0.75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3년의 그 변동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3년 동안의 변동 비율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중치를 주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1단위로 나누는데 그 전에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은 전월, 그 전전월 3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3에서 10% 정도 매출액을 조금씩 높게 설정을 해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병원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서 잡는 게 맞고요. 그리고 1단위는 아까 제가 KPI 보여드린 거 있죠. 다 쪼개요. 월 단위 목표 매출액이 나왔으면 이거를 1단위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나누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가중치를 줍니다. 토요일 매출 또는 야간 진료 있는 매출이 달라요. 야간 진료 있는 날은 또 거기에 1.2를 곱하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0.8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1단위로 나누고 가중치를 나눠서 목표 매출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힘든데요. 원장님들은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원장님들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는데요. 원장님들이 정말 가끔은 울기도 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시작은 했고 이렇게 힘든데 거기에 내가 믿고 정말 의지했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거나 번아웃이 왔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조금 챙겨보자라는 거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서은규 원장님 맞으시죠? 네. 네, 원장님께서 인파워 강의를 좀 많이 챙겨 듣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인파워 강의를 챙겨 듣고 계시는지? 인파워 강의 들으면 그 다음 날 진료 볼 때도 더 집중이 되고 힘이 나고 또 다른 임상 강의 들을 때도 훨씬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파워 강사님들 억양이나 그런 거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인파워 강의 즐겨 듣고 있습니다.